분이 각각 2024년 이렇게 준비해야 살아남는다라는 키워드를 뽑아주셨다고 합니다. 먼저 경제평론가 박연민 님께서 공개해 주시죠. 네, 시장에 시체가 질비할 때 투자하라. 오, 시체. 박연민님 너무 네. 고운 얼굴로 시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많이 무섭네요. 무서운데요? 선하신 얼굴로 그 무섭게 그렇게 하시면은. 그렇죠. 제가 너무 착하게 생겼죠. 네. 이런 말 하기에는. 시장에 시체가 질비할 때 투자하라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가 남긴 격언인데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려고 하면 물량을 팔고 나가겠죠. 네. 자기가 샀던 것보다 손해를 보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군가에게는 박앤세일의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좋은 주식, 앞으로 순이익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해가 올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한다는 건 안전하게 그냥 예금만 해도 5%씩 이자를 주던 그 시대가 끝난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적금 만기도 해서 다시 가입하러 왔어요 하면 죄송한데 이번에는 3.5예요.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3.5면은 제가 물가를 이기기도 좀 이렇게 고민을 하시게 될 때 증시로 돌아오는 자금이 있을 거다. 위험자산으로 돈이 좀 돌아오는 시기니까 조금씩 분할해서 시간과 금액을 분할 매수하시는 건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근데 돈이 이동을 하면 돈이 모이는 곳으로 우리가 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돈을 벌 수 있고요. 거기가 어딘가요? 일단 증시로 한번 가보시고요. 네. 증시도 있고 작년에 아마 그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채권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채권 시장에서 투자했다 손해봤다. 지금 당장 예적금에서 뭐 5%, 6% 주는데 뭐하러 7% 받자고 30년 뒤에 만기가 온 채권 왜 사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채권 사면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했던 건데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채권 값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채권 시장도 올해 가보실 만하죠. 그렇다면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박연민 님이 추천하시는 종목이 있다면요. 종목. 이게 조금 사실 오늘의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뭐 종목 얘기 이런 건 굉장히 좀 크리티컬해서 종목이라기보다 저는 뉴욕으로 가서 뉴욕 증시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게 뭐냐. 일단 기술이에요. 기술주 중심으로 지난 한 해가 흘러오기도 했지만 네. 올해도 저는 AI, 인공지능 얘기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돈 벌 수 있는 회사들이 누굴까. 대표적으로 마소 보면 아닙니까? 마소. 그렇죠. 마소 같은 예. 곳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구글이나 이쪽으로는 저는 올해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봅니다. 네. 흔히 우리가 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게 금이잖아요. 금은 어떨까요? 최근에 또 많이 올랐죠. 금은 이제 안전자산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자산이면서 대체자산입니다. 언제 금값이 올라가냐면 시중의 금리가 떨어질 때, 바로 올해와 같은 경우, 그리고 시중의 달러 값이 떨어질 때, 역시 올해와 같은 경우. 근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금값이 최근 들어서 등락폭이 상당히 크기도 너무 많이 했고,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그리고 금은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금이 나한테 이자를 주지도 않고 배당을 주지도 않고 심지어 어디다 둘 때 공간 차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공간도 차지하고 지혜 만약에 씨 그렇게 금이 많아요? 아니, 저 TV에서 봤죠. 집이 막 공간이면 아니, TV에서 봤어요. 와. 아니 그렇구나. 집에 만약에 금괴좀 있으시면 이거 보관 비용도 든단 말이에요. 금 있으면 지금 그럼 파는 게 낫겠네요. 저는 팔았어요. 오. 네, 요즘 많이 올랐거든. 팔았습니다. 그럼 이게 내려가요? 나중에 금값이? 저는 모든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최저가하고 최고가는 우리가 못 맞춰요. 그렇죠. 신의 영역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최저가. 나한테 가장 적합한 가격. 나는 이쯤에 팔면은 손해 없이 그냥 2달에 쭉 뻗고 잘 수 있어. 그게 나한테 제일 최저가. 좋은 가격이에요. 어허. 2024년 이렇게 준비해야 살아남는다. 우리 박연민 님은 안전을 추구했던 지난해에 비해서는 올해는 조금 투자하기 좋은 해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부동산 전문가 김기원 님의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올해는 기다려라. 아, 이러실 줄 알았어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한숨을 푹푹 쉬셨습니다. 2024년에 새해 목표로 우리가 내 집 마련 네. 이렇게 세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그럼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자, 먼저 일단 24년 목표로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집을 안 사신 거는 일단 너무 잘하신 겁니다. 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해가지고 이 코로나 시기에 시청률 영끌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안 샀구나. 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안 샀다고 서운해할 게 아니라 난 잘한 거구나. 그럼요. 지금 경매 데이터를 보잖아요. 경매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전문가님 혹시 자가가 있으세요?
있으시겠지 전문가님. 뭐 집이 많을 때는 뭐 꽤 좀 있었고요. 네, 좀 최근에 좀 사고 팔고 여전히 사고 팔고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시는군요. 네,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계신데 이런 말 하시는 거면 진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라? 속쓰리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럼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요? 네, 언제까지 기다리시면 되냐면 빠르면 이제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까지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25년까지. 네, 모든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는 거예요. 근데 싸게 살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바로 경매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구나. 네. 지금은 코로나 시기에 영끌에서 산 사람들이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경매 물건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또 대출을 끌어다가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는 할 때가 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세금적으로도 지금은 다주택자로 지금 하기에는 취득세 중과나 이런 것들이 아직 안 풀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 또 세금적으로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나오게 될 거니까 조금만 좀 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다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가장 궁금한 지역이 서울이거든요. 네. 혹시 서울 집값 지금 네.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걸 저희가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팀이 직접 만든 건데 역사적으로 지금 서울에서도 가장 비싼 이제 서초구를 한번 보시면 코로나 시기에 이게 얼마였냐? 740이 넘었습니다. 와. 740 한 달에. 그러면 지금 얼마냐면은 좀 내려서 662만 원이에요. 근데 역사적인 평균이 얼마냐면 475 정도 됩니다. 근데 역사적인 저점, 그때가 이제 13년 말인데 그때가 얼마야? 300이었어요. 저때 샀어야 되네.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300일 때 사시겠어요? 아니면 700일 때 사시겠어요? 당연히 300이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여전히 지금 600이 훨씬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게 저는 다시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기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냐면 사람들의 소득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들어가고요. 어허. 그다음에 주택 가격 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정식으로 만드신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거를 보면은 지금 만약에 2013년 9월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현재 금리가 유지된다는 전제 조건하에 몇 퍼센트가 떨어져야 되냐면 40%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출신이 지방이고 네. 이 지역 부동산에서는 또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네. 뭐 폭락 얘기도 많이 들리고. 네. 어떻습니까? 지역에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지역을 보잖아요. 발바닥까지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럼 거긴 발바닥까지. 사는 거예요? 거기는 24년 어느 즈음에 사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24년에 관심을 두면 좋을 만한 지역을 제가 몇 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첫째, 입주 폭탄 때문에 굉장히 하락폭도 심했고 고생이 심했던 대구와 인천. 이 두 지역은 이제 입주 물량이 24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25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아마 많이 발생을 할 거고요. 상당히 적극적인 관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자금이 어디에 쏟아지냐면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 엄청난 돈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시장을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평택, 그다음에 동탄, 용인, 안성, 수도권에서 이쪽 지역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반도체 회사들이 몰려 있는 곳이죠.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인구가 줄어들든 뭐하든 이쪽 지역들은 계속 일자리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쪽은 좀 토지나 건물 쪽으로 관심 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충남, 천안, 아산 쪽도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디스플레이에도 상당한 자금이 투자가 될 거고 그다음에 포항, 광양, 그다음에 군산 이런 지역들 여기는 왜 관심을 두셔야 되냐? 바로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공장을 짓고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제 들어가요. 관심을 좀 두시고 적절한 시기가 왔을 때 올해 한 말 정도나 내년 정도의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좀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